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다. 하나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잘 잡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 2번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그 의미와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 굉장히 재미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거 한 몇 년 동안 처음 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 지금 선물 시장 빠지고 있는데요. 근데 재미난 흐름이 나타났어요. 저 거의 드물게 보는 케이스인데, 다우 보세요. 0.24 빠지고 있거든요. 자, 그냥 평소처럼 적게 빠지는 겁니다. 근데 S&P 보세요. 0.19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 보세요. 0.16입니다. 자, 지금 순서가 거꾸로 돼 있죠. 이런 경우는요,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보통요, 다우가 0.24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S&P가 0.3에서 0.4 정도 빠져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한 0.56 정도 빠지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요, 완전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좀 좋지는 않잖아요. 이란,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미국이 주말쯤에 최종 이제 공격하는 건 확실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쟁이 이제 터졌을 때에, 어찌됐건 일시적인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살짝 빠지고 있지만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재미난 거는 나스닥이 적게 빠진다는 건데, 지금 이게 AI 시대에 확실히 지금 현재 빅테크들 중심으로는요, 이제는 뭐 거의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앞으로 이렇게 더 흔들리는 게 굉장히 약하죠. 오히려 지금 전쟁이 끝나고 관세가 풀려버리면요, 더 많이 올라갈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스닥이 더 견고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일 보세요. 오일이 조금 안 좋죠. 75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바이든 때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원래 트럼프는 60달러 초반에 항상 이 기름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 물가를 떨어뜨리는 도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75인데 이게 좀 오랫동안 만약에 유지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다음 달 CPI나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좋은 사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빨리 짧게 끊고 가야 되는데, 요게 지금 얼마나 오래될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자, 10년물 금리는 4.3, 뭐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10년물 금리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바뀌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겠죠. 아마 한 8월, 9월, 10월쯤 가면요,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쯤 되면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이번에 그 연준의 멤버들이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지금 논의가 됐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점도표죠. 그러니까 이게 닷 플랫이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 점도표를 보게 되면 왼쪽 아래쪽에 보세요. 지금 점도표를 보시면요, 제가 핑크빛으로 체크한 부분 했죠. 자, 이게 이제 2025년도에 현재 지금 예상이거든요. 핑크빛으로 하려면 보세요. 지금 딱 보시면 확실히 지금 현재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6월달, 이게 제가 핑크빛으로 하려던 게 6월달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핑크빛 하지 않은 거, 하늘색 점 있죠. 그리고 핑크빛으로 색칠한 게 짙은 남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한 하늘색은 3월달 데이터고요. 3월달에 예측한 겁니다. 소위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짙은 제가 핑크빛으로 체크한 건요, 이건 6월달이죠. 그러니까 3개월 이후에 지금에 와서는 이번에는 어떤 예상을 했느냐인데, 자, 지금 보면요, 굉장히 재미납니다. 지금 점도표를 보면은 위에 핑크빛 한 것도 제법 많죠. 그리고 2개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좀 더 많은 게 딱 그 중간에 있는 그 핑크빛이죠. 그러니까 핑크빛으로 보면은 그 밑에 핑크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보여주냐면요, 이게 지금 연준의 멤버들이 show signs of division. 그러니까 지금 연준 멤버들끼리도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괜히 계속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제 그 연준 멤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계속 분석해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은 지금 연준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디베이트가 very heating up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 안에서도 역대급으로 지금 현재 금리를 내리자라는 것에 아니면 안 된다, 동결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싸움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점도표를 보면요 정확하게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이 그냥 언론이 흘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이런 연준 멤버들을 다 하나씩 인터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 지금 보면요 거의 강대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4점 지금 뭐 한 5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뭐 그냥 동결하자는 거죠 계속. 그게 이제 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7, 뭐 3.8, 3.7 정도 가는 거는 결국 그 다음 그 가장 지금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요청이 3점 후반대로 내리자는 것이 가장 많아요. 자, 이건 무엇을 타겠습니까? 자, 지금 4.5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요. 한 2번 정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0.25, 0.25 두 번 내리게 되면 3점 후반대 나오거든요. 즉, 우리가, 높은 거 말고 지금 이제 낮은 건 4.25잖아요. 그 레인지가. 4.25면은 그게 이제 2번 내리면은 3.75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수준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번 정도 내리는 것에 연준 멤버들이 더 무게 중심이 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올해 하반기는 2번 정도 갈 것이 확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자, 위에 노란색 하이라이트한 거 보면 For the time being, we are all well positioned wait to learn more about the likely course of econom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직접 했던 얘기거든요. 우리가 일단 당분간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 상황이 이번에 연준 의장이 계속했던 게 여러모로 뭔가 좀 안정감이 있다. 지금 뭐 노동시장도 뭐 급한 게 없고 뭐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게 나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건강한 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서둘러서 걱정하고 막 내리고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조정하기 전에 아직도 우리가 이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지켜볼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급하면요 빨리빨리 결단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2번을 내리던 간에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지켜볼 시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2, 3개월은 지금 물가가 얼마나 자극될지, 실업자가 얼마나 양산될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관세 올리고 나서 관세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그리고 지금 관세가 먼저 내려져서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더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나쁘지 않단 말은 뭐 정말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망가질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막 최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결정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일본 소식 오랜만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 소식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국 미국 관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본의 지금 미국과 무역협상팀이 오늘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위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했지만 자, 지금 Japan's trade negotiator says US tariff talks are in a fog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무역을 협상하는 협상팀이요. 지금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안개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지금 뭔가가 이게 끝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사실 이들이요. We're looking for the possibility of a deal ministerial level negotiation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관급 수준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고위급이거든요. 여기서 결정 나면 위에서 수장들이 땅땅땅 찍으면 끝이 나는 건데 지금 거의 이제 윗선에서 완전 실무진에서 이제 이 딜을 이제 소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가능성을 굉장히 이제 이 돌파구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전혀 전망이 안 보이는 것. 그래서 the outlook remains in a fog. 지금 앞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이거는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띠냐면요.
지금 여러분, 그 미국에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실 해결된 나라가 몇 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하고만 이 최종적으로 뭐 해결이 됐지. 나머지 지금 이 나라들하고는요, 아직까지도 뭔가가 뚜렷한 게 보이질 않아요. 중국하고도 그렇고, 지금 이 일본하고도 벌써 대화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이게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총 3개월 기간 중에 아직도 지금 안개 속이라고 합니다. 일본하고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안개 속인데, 다른 나라하고도요, 뭔가 진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인도랑도 하고 있죠. 여러 나라랑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줄다리기만 하고 있지 뭔가 진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 정말 뭔가 이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라면서 중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3개월이 마치면은 원래 했던 대로 그대로 뭐 몇백 프로씩 때려버릴 거다. 이 얘기 다시 한번 막 아주 폭탄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의도적으로만 질질 끌거나 이런 이 어떤 회의를 질질 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또 철퇴를 막 날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이에요. 이 각 나라들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요. 사실 자동차 관세 관련돼서 물러설 틈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일본이 자동차를 도요타부터 혼다, 뭐 닛산에서 굉장히 많은 자동차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가능하면 자동차 관세는 없는 걸로 지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전기차 시대와 그리고 이제 가격 경쟁이 일본이 사실 가격을 이렇게 올려가지고는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자동차 쪽에서는 최대한 뭔가 그냥 제로로 만들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이 협상이 뭔가 꼬이고 있는 거죠. 계속 안개 속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이 관세에 대해서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이요. 일기 때랑 좀 달라요. 일기 때는요. 막 서둘러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막 오랫동안 어떻게 싸우긴 싸웠는데 나중에 되었는데 일기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중국이 미국과 협상하긴 했는데 근데 중국이요. 실제로 실행에 옮긴 거는 몇 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협상은 타결됐다 이랬는데 별로 진행된 게 없어요. 왜요? 트럼프가 결국은 그 대통령에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나라들이요. 특히 이제 뭐 이 일본이랄지 현재 인도랄지 이 나라들은 트럼프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또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막 빠르게 뭐 그냥 강아지 마냥 막 꼬리 흔들면서 니네 하는 거 다 해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다들 협상을 길게 진지하게 하는데 여러 디테일하게 하면서 생각보다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처럼 보일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지점들은요. 트럼프가 과연 지금 내년 11월 달에 뭔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지금 그 중간 선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그 중간 선거 안에 뭔가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관세가 또 틀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에도 유리할 게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트럼프도 시간 자체가 없어요. 여기도 뭔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관세가 틀어진다. 그러면요. 이게 결국 누구에게 안 좋으냐? 이 나라한테도 안 좋죠. 당연히 뭐 일본도 안 좋고 다 안 좋지만 트럼프도 좋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내년 지금 선거가 있는데 이게 관세가 질질 끌어져 가지고 소위 말해서 관세를 니네가 협상해서 결과 안 나와? 그러면 관세 200%, 300% 때려버린다? 이게 미국에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얘네들은요. 일본도 그렇고 슬슬 웃고 있는 거죠. 뒤에서 조용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점이 쉬운 지점이 아니에요. 각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요.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협상을 너무 막 그냥 뭐 다 퍼줄 것처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지금 다른 나라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적당히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 낮춰가야 되는 거고, 미국도 사실 10%만 가져가도 괜찮거든요. 각 나라별로. 뭐 아니면 15% 이렇게만 가져가도 미국은 뭐 괜찮고, 다른 나라들도 그 정도 협상이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협상이 굉장히 이제 여러 나라들이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6월 달이잖아요. 그럼 지금 7월 달인데 아마 또 연장하겠죠. 어느 정도. 또 연장했을 때에 하반기로 가면요. 트럼프가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하반기에 끌고 와서 만약에 틀어진다 그래서 주식시장 붕괴되고 이렇게 되면 내년쯤 됐을 때에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이 붕괴되어진다? 인플레이션 와가지고 미국 경제 어려워진다. 이래 되면요. 사실 트럼프 재선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만 낙마되고 나면 어차피 이 트럼프가 이 소위 재선이 안 되게 되면요. 그럼 각 나라들은 뭐 굳이 트럼프랑 협상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현상이 꼬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미국은 그냥 각 나라당 10%나 15%만 가져간다라는 전략으로 움직이면서 빨리빨리 움직여도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이 협상들이 관세 협상들이 각 나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특히 일본이 이번에 굉장히 까다롭게 나옵니다. 일본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전처럼 다 퍼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일본이 의외로요, 굉장히 지금 현재 이 저항하고 버티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이 호마즈 캐딜락이 자신의 FSD 13.2.9죠. 가장 최신 버전의 13.2.9 버전을 가지고요. 오늘 그 테스트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반가워요. 뭐냐면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죠. 자, from Manhattan to Newark Airport인데, 그러니까 맨하탄이라고 하는 이 도심지에서 뉴욕이죠. 뉴욕의 맨하탄에서 뉴워크 에어포트까지 직접 이 테슬라를 가지고 운전해 갔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이 뉴욕이라는 도시 맨하탄은요, 상상 초월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도시 맨하탄은요, 정말 복잡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이라이즈 빌딩들이 어마어마하고요. 저도 맨하탄 가서 개인적으로 전 뉴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심지가 규모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정말 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길도 여기도 트래픽이 뭐 정말 복잡하죠. 사람들도 많이 지나가고요. 근데 오늘 자율주행 테스트한 시간도 보니까 저녁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어둑어둑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녁 시간대에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 트래픽 양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래픽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뉴욕 맨하탄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것도 자율주행으로 했는데 without a single intervention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터치하지 않고 갔대요. 그 공항까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LA나 여기 뭐 늘 이 호마즈 캐딜락이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유튜브 다 매일매일 하는 거를요. 근데 이 뉴욕 맨하탄에서 뉴욕 공항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늘 처음 확인했거든요. 근데 너무 근사하게 잘해요. 사실 맨하탄에서 이 정도 운전을 해버린다면요, 자율주행이 된다면 이건 뭐 사실 안 되는 곳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속도로는 우리 다른 뭐 회사들의 이 ADAS가 잘 하는데 이 스트릿은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율주행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실제로 정말 이번에 그 체크한 거 보면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맨하탄에서 뉴워크 에어포트까지 기가 막히게 한 번도 개입 없이 잘 가더라는 거, 자율주행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텍사스에 이제 그 조만간에 데뷔하는 로보택시가 보여줄 걸 생각한다면요, 뭐 거의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뉴욕 맨하탄을 가로질러서 한 번도 개입하는 거 없이 공항까지 갔다. 굉장히 이거는 쾌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에서의 전체 이제 컴퓨팅 헤드 역할을 하는 디렉터죠. 이 코리 왕이라는 사람이요. 직접 그 테슬라와 웨이모를 비교한 글을 올려놨습니다. 자, 참고로 이 코리 왕은요, 아래쪽에 이 사람의 이 과거의 이 커리어를 보면요, 이전에 그 AI 전략, 그 구글에서 일하면서 AI 전략, AI 스트래티지 있죠. AI 관련된 이쪽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AI 쪽에 한 핵을 또 걷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 코리 왕이
웨이모하고 테슬라를 비교해서요. 아주 그냥 촌철살인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I don't think people have realized how much this new Waymo scaling laws papers basically an admissions that Waymo was wrong 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자, 지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웨이모가 하고 있는 이 소위 스케일링 법칙이죠. 그러니까 웨이모가 대량 생산을 하고 앞으로 확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웨이모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회사인데, 자, 자율주행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미국에서 잘 되면 다른 나라로도 확장하고 계속 커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웨이모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방식은 결국은 뭐냐면은 웨이모가 틀렸고 테슬라가 맞다라는 걸 오히려 보여준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죠. 얼마나 웨이모가 거꾸로 가고 있고 테슬라가 맞는지.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초록색 맨 마지막 거 보세요. 위에 보면 별표도 쳤지만 Waymo was wrong, Tesla was right 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표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웨이모는 틀렸고 테슬라가 옳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Waymo was wrong, Tesla was right. 보통 인문학 쪽에서는요, right and wrong을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컴퓨터 세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방향성이 뭔가 아직 결과를 다 보기 전에는 얘기도 잘 안 하는 편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여기서는 right and wrong이 확실하거든요. 특히 이제 스케일링, 대량 생산하고 앞으로 대량으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 웨이모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틀렸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 인공지능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결국 이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In contrast to a Waymo. 웨이모와 이 비교했을 때에 it is clear Tesla's internalized the bitter lesson이라고 합니다. 이미 웨이모랑 달리 테슬라는 이 internalized bitter lesson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쓴 약이죠. 이미 벌써 이 테슬라는 이런 그 아픈 이 경험들을 이미 내재화 다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내 개인이 성장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아픔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이 성숙해지려면은 bitter lesson, 그러니까 아픈 경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 어른으로 갈 때에 아픈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해서 아픈 레슨을 내재화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미. 근데 이 웨이모는 이런 걸 너무 아플 것 같고 너무 이게 대가가 크고 변화를 이루려면 너무 힘드니까 아예 웨이모는 이걸 하지도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bitter lesson, 아픈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젊은 청소년이 어른으로 갈 때에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픈 경험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성숙해지는 것처럼. 근데 이미 테슬라는 레거시 AV 소프트웨어를 싹 버려버린 거죠. 몇 년 전에 지금 현재 자율주행 방식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웨이모가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과감하게 다 버려버립니다. 레거시 AV 소프트웨어 방식을요. 그게 이제 위에 덕지덕지 다는 거거든요. 라이다를 달고 레이더를 달고 이건 비싼 것들을 올려가지고 다 장착해서 어디다 쓰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뭘 합니까? 테슬라는 싹 다 버려버리고 built a 10 times larger training GPU cluster than Waym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웨이모보다 이미 GPU 클러스터를요, 훈련시키는 클러스터를 10배나 더 큰 이 트레이닝 GPU를 이 장착을 시켰다는 거죠. 그 지금 테슬라는 오히려 GPU 클러스터,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 버린 거죠. 뭐 GPU 10만 개, 20만 개 때려 박아 버린 거거든요. 그 웨이모는 아예 그걸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요. 웨이모가 구글 자회사잖아요. 근데 구글 회사면 구글이 인공지능에 이런 부분 너무 잘 알 텐데 구글이
이 웨이모 CEO가 너무 이렇게 낡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 구글에서 일했던 이 코리 왕이 볼 때요. 그 다음에 have a 1,000 times more cars on the road collecting training data today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싹 옛날 걸 다 갖다 버리고 웨이모 방식에, 그러니까 이 테슬라는 결국은 자동차가 이미 길바닥에 깔려 있는 게 1,000배는 더 많은 자동차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 방식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도로 주행을 통해서 이 웨이모랑 비교했을 때 1,000배는 더 많은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수백만 대로부터 계속 데이터가 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갖고 훈련을 시켜야지 진짜 실전에서 운전이 되는데 웨이모는 너무 안전지향으로 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를 레슨, 아픈 경험을 갖고 뭔가 경험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걸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안전한 길을 택했더니 결국 뭐예요? 안전한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도태돼 버리는 겁니다. 결국 테슬라에게 결국 압도적으로 이거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뭐 잘못하다가 나중에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물론 뭐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요, 이거는 테슬라가 만약에 로보택시에서 성공하고 계속해서 더 좋아지게 되면요, 아마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대량 생산이랄지 스케일링 하는 데서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구글은요. 그러니까 너무 낡은 방식, 아날로그 방식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전하다가요. 근데 오히려 테슬라의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Waymo was wrong, Tesla was right. 그러니까 웨이모는 틀렸고 테슬라는 맞다라고 이렇게 기술자가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정말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생각하면요. 테슬라를 우리가 투자하고 있지만 결국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 사업, 즉 테슬라 같은 이 회사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사실 다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아래쪽에 여러분 여러 지금 이 심볼들이 보이죠. 이 심볼들이 전부 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세운 회사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을 좀 간략히 좀 보면요. 자, 먼저 테슬라를 보면은 맨 위에 보세요. 빨간색으로 하였던 거. 테슬라가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고 가장 독보적인 기업인데, 자, 이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지금 현재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요. Saving lives with full self-driving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서 자율주행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요, 데이터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좀 더 이제 실전에 투입돼서 또 하다 보면요, 훨씬 더 안전한. 그러니까 정말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운전했을 때의 운전의 그 반응 속도 느리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을 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예상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율주행은요, 테슬라 FSD는 더 빨리 캐치를 합니다. 지금 문제들을요. 그러니까 멈출 수 있고, 또 급발진도 피하고 다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완전 자율주행 FSD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이런 가치가 어디 있냐고요. 그게 좀 더 나간다면 친환경하고 테슬라가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탄소 배출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뭐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이러는 데서 오히려 지구를 구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기업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은 FSD가 자율주행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으로 사람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구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치를 제공하면요, 이거는 당연히 돈으로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뉴럴링크입니다. 뉴럴링크 최근에 또 이제 이 영상에 소개되는 거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뭐냐면 Improving Lives with Game Changing Brain Chip입니다. 자, 두뇌에다가 머리에다가 칩을 심는다 그랬죠. 조그만 칩을요. 그럼 이건 완전 게임 체인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Improving Lives with Game Changing Brain Chips입니다. 실제로요, 지금 완전 불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몸이 다 움직이지 않는데 그냥 그 휠체어에 앉아
앉아 있어요, 휠체어에. 근데 그런 사람이 손도 못 움직이는데 생각만으로 칩을 꽂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술 성공해가지고 칩 들어간 사람이 생각으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컴퓨터로 게임을 해요. 모니터를 보면서요. 생각으로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마우스 움직여 게임하는 장면까지 공개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제일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런 그 지체 부자유들을 이제 행동을 뭐 할 수 있게끔 하는 즉 이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하게끔 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지금 눈이 아예 이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칩을 꽂잖아요. 그럼 눈이 다시 보이게끔 볼 수 있게끔 하는 지금 기술인데 이거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원숭이 실험을 했더니 그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엄청난 게 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 뉴럴링크에 대한 기대감이 크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눈이 장님인 사람은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세상을 못 본다라는 것만큼 슬픈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이 들어서 백내장도 오고 해서 눈이 안 좋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거. 그게 지금 실제로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브레인 칩을 꽂잖아요. 하면은 눈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시력을 오히려 거의 몽골리안처럼 그러니까 슈퍼 인간들 있죠. 뭐 2.0도 넘는데요. 3.0, 4.0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금 눈을 가지게 되는지 알겠죠? 이것도 사람의 이 삶을 얼마나 임프루브 시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자꾸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요즘 기독교인들이 자꾸 너무 음모론하고 자꾸만 이상한 그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너무 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고요.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정말 상식적이었고 지식도 많았는데 요즘 자꾸만 저는 그렇게 음모론에 빠지고 극우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다 지금 이 소위 가짜 뉴스랄지 음모론을 전파하는 이런 유튜브들 영향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그 이런 얘기하면요, 브레인 칩 뇌에다가 칩 꽂는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666이다 이러고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소리 하고 있는 미국의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그 1.5세, 2세대 제가 좀 알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옛날에도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제가 종교가 잘못 치우치게 되면 정말 위험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이슬람에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의 삶의 질을 이렇게 바꾼다고요. 자꾸 뭐 뒤에 해가지고 옛날에 무슨 그 음모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아직도 그 얘기 하는 사람들 댓글에 가끔씩 나옵니다. 오늘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마귀의 뭐 666 이러면서 이런 소리 할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정말 그런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다음. 스페이스X 스타링크입니다. 자, 지금 스페이스X 스타링크도 마찬가지죠. 이게 enriching lives with the first time or better internet connectivity입니다. 지금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요. 인터넷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이 안 들어간 세상이 많거든요. 아마존이나 뭐 구석에 아프리카 저쪽에 뭐 지금 뭐 오지 같은 데 있는데요. 인터넷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공짜로 그런 데다 학교에도 뭐 초등학교 아마존의 밀림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근데 처음 인터넷을 경험하니까요. 그 아마존 밀림에 있더라도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머스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하는 사업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문명의 혜택을 주고 사람들에게 정말 인간다운 삶을 가져다 준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 추구거든요. 저는 이런 걸 높이 평가합니다. 가치를 추구할 때 돈도 따라오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참 요즘 문제가 많죠. 자, 그다음 XAI 그룹도 보세요. Empowering Lives with AI. AI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룹 보세요. 뭐 거의 공짜로 어마어마한 수준을 우리가 지금 제공받고 있잖아요. 정말 좋거든요, 그룹이.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AI를 통해서 삶이 더 이제 강력해지는 거죠. X도 마찬가지예요. 프리 스피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수적 의견도 낼 수 있고
또 진보적 의견도 낼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대화가 되고 발전하고 진보하고 사회가 이제 발전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providing people with the information, real-time news라고 합니다. 그 실제 뉴스도 가장 많이 이제 보는 게 X 아닙니까? 그러니까 X라는 플랫폼이 기가 막힌 정보들을 객관적인 정보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머스크가 하고 있는데 이런 머스크에게 어떻게 투자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must 이거는 해야 되는 그런 이 기업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조스였습니다.